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 전략.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정입니다. 저는 박정원입니다. 네, 바닥을 잡지 못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하락 종목이 1,394개에 달하면서 역대 코스닥 하락 종목이 가장 많은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가 아닌 다음 주 업종별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10시부터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어제는 힘들었습니다.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투자 고민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할 만한 테마를 저희가 2가지씩 선정해서 대응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도움 말씀 주실 박우신 파트너 한번 불러볼까요?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님도 최근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괴로운 시간들일 겁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장을 보고 있는 게 괴롭죠. 괴로운데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이 이제 선정해 주시는 섹터에서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또 이제 일종의 최근에 증시가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 시황과 관련된 부분들, 그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어제 듣고 나서 올 만큼 왔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혼자 좀 하기는 했는데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등 시도를 일정 부분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후장과 그리고 이제 월요일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하락에 이제 진짜 끝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들어서 개인들이 풋 옵션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진행이 될 때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은 시장이 일정 시간의 텀을 두고 급반등을 보여주더라라는 이제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지금 정도 레벨에서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다. 물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하루 이틀 정확한 저점을 집어내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타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얼만큼 아파야 하나. 참 아픔은 많은데 아픔을 치료할 만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른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박우신의 주간 승부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들을 선정해서 승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파트너님과 함께 고민해 보겠는데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박정원 캐스터는 로봇주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섹터로 로봇을 가져왔는데요.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지 어느덧 한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로봇주는 연초에 기막힌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기대감을 불러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반기 주도주이자 성장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섹터 전반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후로 모멘텀이 부재해서일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교롭게 정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로봇 섹터에 하락이 좀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 타이밍에 지수 자체도 강한 조정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더 도드라지게 그런 하락세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생각들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는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섹터가 성장할 거는 사실 너무 자명한데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논쟁이 좀 있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 하락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은 이유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그 어떤 그 일정과 맞물려서 어떤 최근 증시가 또 안 좋다 보니 이제 세론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작용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실적을 더 찾아보려는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로봇 섹터에는 좀 불리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성장이 너무 명확한 산업입니다. 이 섹터 자체는 글로벌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의 성장은 너무 자명하고, 그렇다면 이제 로봇 섹터를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력이 좋던가 아니면
숫자를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찍어낼 수 있던가. 그래서 이제 움직였던 것들이 수주를 받았던 티로보틱스라든지 뭐 내지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건데 지금 시점에선 로봇은 낙폭과대 섹터로 그냥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두 가지로 섹터를 분류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건데 낙폭과대한 섹터가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도 강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좀 단순화해서 볼 필요가 있고 로봇은 낙폭과대 섹터다. 그래서 이 시장이 돌아설 때는 낙폭과대 섹터들이 어떤 모멘텀을 받고 단기에는 좀 급반등을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은 그러한 관점에 접근을 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한 20-30% 정도는 굉장히 쉽게 또 올라올 수 있는 섹터인 만큼 관심권은 계속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승부 전략으로는 투심이 꺾이긴 했지만 이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섹터다. 시장 반등 시에는 이 단기 변동성이 기대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최근 낙폭이 참 컸던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전략이 궁금합니다. 2차 전지주 관련주가 동반 하락세가 참 큰데요. 에코프로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60만 원 선이 위태로웠고요. 또 에코프로 BM도 2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하긴 하지만 낙폭에 비해서 상승폭은 조금 제한된 모습인데요. 포스코그룹 등 대장주의 낙폭이 큰 상황에서 LG엔솔과 LG화학 등도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테슬라 실적 부진에 또 GM의 목표 출하량 하회까지 또 그리고 그리고 리튬 가격까지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악재가 겹친 2차 전지주, 한편에서는 과대 매도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원래 밸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이 참 많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저는 2차 전지 주식은 오늘이 살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2차 전지는 특히 코스닥 지수와 뗄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2차 전지도 분야가 다양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2차 전지의 분야는 아마 양극재가 아닐까 싶고 양극재 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그룹과 그리고 포스코 그룹 주가 하락폭이 그동안 굉장히 단기에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었고 요게 4분기에 돌아선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다면 이 정도 하락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이제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그 리튬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이게 일종의 레깅 효과, 시간차 효과를 좀 보이면서 4분기 실적에도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셀업체 중심으로 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저러한 걸 다 따져도 저는 인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양극재 종목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서도 신고가를 또 형성했던 종목들이 덜어 있던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부터는 저는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예전처럼 큰 폭의 상승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발맞춰서 어느 정도 이 섹터도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섹터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상당수의 섹터가 한 20-30%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양극재 종목들도 지금 자리는 고민할 자리가 아니다. 저는 반등할 자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의 낙폭이 컸지만 양극재를 중심으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빠질 만큼 빠졌다. 오늘이 살 자리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질문드릴 다음 섹터는 은행입니다. 이 미국에서 장기물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5%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이 영향인지 어제는 제주은행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상승 곡선을 그려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 고금리는 은행주 투자에 유리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강도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배당이나 수익률 개선도 이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이 하락하는 시장의 방어주, 투자 피난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 피난처가 돼 왔죠. 10월 증시에서 말씀해 주신 제주은행이 대표적인데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수가 반등을 할 때는 이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수가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사실 이게 지금 뭐 하루 더 빠지냐
하루 덜 빠지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빠질 만큼 빠진 증시에서 이제 와서 멀쩡한 종목들을 팔고 소위 이제 인버스 형태의 주식들, 뭐 제주은행도 대표적이 되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런 충돌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뭐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홀로 좀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 최근의 움직임에 이제 호도돼서 그런 종목 이제 와서 사는 건 굉장히 좀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지금부터는 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이제 제주은행은 약간 그런 인버스 형태의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왔던 종목이고 기타 여타 다른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시장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일 때 이 변동성을 좀 축소시켜주는데 포트 내에서 내 계좌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로 좀 나눠 보실 때 다소간에 이제 내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소위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러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소위 말하는 제주은행류의 시장과 이 반대 개념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 투자할 때는 시장 반등 시에 매력이 반감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 방어주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장 반등에 대비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겠는데요. 이어서 권미정 캐스터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략하면 반도체 꼭 들어봐야겠죠. 어제 SK하이닉스 어닝 쇼크였지만 디램 부분에서는 흑자 전환이 나타났고요. 또 내년에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할 거란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하는데요. 이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폭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4분기부터는 반도체 경기의 선행 지표인 디램의 현물 가격까지 상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과잉 국면 끝났다는 평가 나옵니다. 반도체 지금 저가 매수해야 할 때인가요? 예, 반도체는 이제 앞서 나왔던 섹터들과는 조금 또 결이 달라요. 그래서 앞서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섹터들은 전형적인 낙폭과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 위주로 본다면 지금은 낙폭과대 섹터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다르죠. 반도체는 시장이 어려울 때 거의 뭐 유일하게 이 섹터 내에서는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현재로서는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낙폭,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또 질문이 많은 게 낙폭과대 섹터가 더 좋으냐 아니면 기존에 강했던 시장 하락 대비 잘 버텨냈던 종목들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조금만 시간을 몇 개월만 두고 보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강하더라고요. 오히려 낙폭과대 섹터들은 단기에 되게 빠른 그러한 회복력, 뭐 한 20-30% 정도의 회복력은 단기에 보여주지만 말 그대로 높은 변동성을 안고 가면서 시장이 좀 뭐 반등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반등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 눌린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변동을 보이면서 결론적으로 들고 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기존의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보다는 좀 덜하더라라는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는 여러분들의 포트에서 중심을 잡고 갈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의 주도 섹터이고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이 꽤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따라가지는 마시고 반도체 섹터들의 전반적인 이 대표주들을 보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눌려주는 기회가 올 때는 적극적으로 꼭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 포트의 중심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섹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작 속에서 상승했던 반도체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점적으로 구성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로봇과 2차 전지, 은행과 반도체주에 걸쳐서 승부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승부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셔야겠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증을 마련해봤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뭐 서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루 이틀의 그 최저점을 맞춰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굳이 이제 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오늘 오후 내지는 월요일이 저점이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신용 물량도 보시면 신용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신용을 볼 때 절대치도 중요한데 잔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고율 기준으로 코스닥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출회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과거에 급락이 나왔던 그러한 구간들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잔고율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번 주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 물량 출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제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신용 물량의 그 유무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쫓기다시피 해서 나올 물량들도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의 단추는 결국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그런 도움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의 단추가 될 텐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속는 셈 치고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좀 세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내시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힘들긴 하지만 바닥 부근에 시장이 도달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중심의 낙폭거대 순환배 시장을 잘 공략해 봐야겠습니다. 네, 승부 전략들 참고하셔서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